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와 권혁천입니다. 오늘 미창석유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창석유 같은 경우 기업 이름에도 유추가 가능하듯이 석유화학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창석유가 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 윤활유, 고무 배합유를 생산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 전기 절연유로 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미창석유 같은 경우 유가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와줘야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각 제품의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창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창석유 같은 경우 윤활유, 그리고 고무배합유, 전기절연유, 유동 파라핀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윤활유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기 전기 절연유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전기 절연유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듯이 구체적 용도는 변압기예요. 왜 전기 절연유가 변압기에 이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이 OT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변압기는 유입식 그리고 몰드형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 절연유는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충진이 되는 절연체예요.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자체가 기름 숫자 해가지고 오일이 들어간 변압기라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왜 변압기에 오일이 들어간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변압기 내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어진 호일이 있는데요. 변압기도 이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면 이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 기사 같은 분들은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 절연유로 절연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또 변압기 같은 경우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코일에 여기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는다면 과열이 일어나게 되고 곧 폭발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절연율을 충진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에는 필수적으로 전기 절연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4년은 AI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죠. 그런데 AI 산업 같은 경우 전력을 상당히 잡아먹게 되는데요. 실제로 오픈 AI CEO인 올트먼이 AI 시대에는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 AI 센터는 기존 센터에 비해 3배 이상 전력 수요가 증가했고 앞으로 AI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2027년에는 각 한 국가 연간 소비량과 맞먹을 정도로 AI 산업은 전력을 상당히 잡아먹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일 텐데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왜 필요한 존재냐고 해본다면은 사실 전기는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각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게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보내기에는 전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낮은 전압으로 보내려면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발전소에서 11kV로 만들어진 전압을 변전소에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킨 다음에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154kV까지 낮춰줘야 우리가 길거리에 흔히 보는 이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변압기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변압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는 만큼 전기 절연유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창석의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히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이 끼치겠죠. 그러면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미창석유 차트를 보시면 사실 미창석유 같은 경우 유가 움직임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주가가 움직였었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로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 정세 악화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이제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제품이 팔려야 매출에 잡히고 이 매출이 있어야 기업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각 제품의 모멘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AI 산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변압기로 이 전기 절연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주가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 이평선 라인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흐름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지금 과거에는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가가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여기 라인까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2023년에는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거의 주가가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자면은 지금 한 달 사이에 개인 같은 경우 4,600주 정도 매도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000주 정도 매수 중에 있죠. 기관도 1,700주 정도 매수 중에 있는데요. 사실 미창석유 같은 경우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표현처럼 거의 매수와 매도 이러한 수량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은 미창석유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창석유 주가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